최근 미국 대선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최근까지의 미국 불법 체류자에 관한 정책과 관련된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 도입된 DACA 제도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 불법 체류자 미성년자의 국외 추방 유예 폐지를 추진했죠. 다음 정부에서는 불법 체류자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릴리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종종 무시되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싶은 강한 열망을 느껴왔어요. 지난 5년 동안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작은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사회의 변두리에 사는 가족들과 개인들을 도왔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주는 걸 볼 때마다 매일 다시 돌아오게 돼요. 오늘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서자 익숙한 소리와 냄새가 저를 맞이했어요. 커피가 끓는 희미한 향과 오래된 책과 서류 냄새가 섞여 있어요. 사람들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일부는 희망에 차 보이고 또 일부는 지치고 불안해 보이네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사람들의 또 다른 이야기와 고난에 대비해서 희망적인 해결책을 준비하고 그들을 맞이했어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은 1년 정도 멘토링해온 미셸이라는 10대 소녀예요. 미셸은 조용하고 생각이 깊으며 나이에 비해 너무나도 성숙해요.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아기일 때 이곳으로 이주했어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국경을 넘었죠. 하지만 불법 체류자라 늘 그림자 속에 살아야만 했죠. 그렇게 잘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무거운 일이지만 특히 미셸처럼 어린 사람에게는 더 힘들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녀의 눈에 걱정이 서려 있는 걸 느꼈어요. 그녀는 말을 망설이며 입술을 깨물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릴리 선생님.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 저를 돌려보낼지도 몰라요. DACA가 폐지돼서 미국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대요. 그녀의 말이 공기 중에 무겁게 맴돌았어요. DACA는 그녀가 추방의 위협 없이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그녀에게 구명줄 같은 존재였고 이것 없이는 그녀의 세상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목에 덩어리가 느껴지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그녀에게 희망을 주고 싶지만 저도 미국의 법 아래에 묶여 있으니까요. 미셸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며 말했어요.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줘. 더 말하고 싶지만 그녀에게 나아갈 길이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단지 그녀 곁에서 들어주고 위로해주길 바랄 뿐이죠. 미셸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안심된 기색은 아니에요. 그녀는 작은 슬픈 미소를 짓고는 군중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녀가 가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잠시 후 저는 센터에서 또 다른 자원봉사자인 미주를 만났어요. 미주는 한국에서 미국의 자원봉사 시스템을 배우러 온 사람인데 그녀는 평온한 존재감과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어요. 미주는 불법 체류자들을 돕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본 적이 있기에 더 공감하고 그녀의 공감과 헌신은 저에게 늘 영감을 줬어요. 오늘따라 표정이 어두워 보이시네요. 미주가 제 얼굴을 보며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셸의 상황이 떠올랐어요. 미셸이 DACA 폐지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자기를 내보낼까봐 무서워하고 있어요. 미주의 미소가 사라지고 그녀는 생각에 잠긴 듯 시선을 아래로 향했어요. 정말 힘든 일이겠네요. 그녀가 어떤 마음일지 상상이 안 돼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어요. 저는 늘 불안에 시달리며 언제든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보았어요. 미셸의 용기를 존경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고된 삶과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가슴이 아파왔어요. 시간이 흐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각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매주 서류 도움을 받으러 오는 가르시아 씨, 일자리를 잃고 아이 셋을 키우며 버티는 싱글맘 마리아 등 각자의 고난이 얽혀 하루가 흘러갔어요. 집에 갈 준비를 하면서 밖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미셸을 다시 바라봤어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있어줬어요. 때로는 침묵도 위로가 되니까요. 드디어 그녀가 속삭이듯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은 살면서 무서우신 적 있으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미셸. 나도 무서울 때가 있어.
하지만 두려워도 모두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녀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선생님, 저는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지냈을 뿐인데 왜 제가 이곳에서 쫓겨나야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평생을 살았는데 어디로 가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그녀 손을 잡아줬어요. 모든 답을 알지 못하더라도 함께 있다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말이죠. 오늘의 일과를 마치고 미주와 저는 커뮤니티 센터의 조용한 구석에 앉아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겪는 어려운 현실에 대해 설명하려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미주도 일하면서 어느 정도는 봤겠지만 불법 체류자들의 숨겨진 고난과 지속적인 두려움은 단번에 설명하기엔 복잡한 문제예요. 미주 씨, 저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을 꺼냈어요. 불법 체류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고용이에요.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면 대부분의 일자리에 지원할 수가 없죠. 그들이 일을 찾더라도 보통 저임금 노동이 대부분이고 노동법도 무시되기 일쑤고요. 과로하고 저임금을 받고 종종 학대받기도 해요. 하지만 돈이 필요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선택의 폭이 너무 제한적이라 정말 힘들겠어요. 맞아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의료도 큰 문제죠. 신분증명이 없어서 보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가족 중 누군가 아프거나 다쳐도 병원에 갈 수 없고요. 자녀나 자신이 치료가 필요해도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는 걸 상상해보면 고통과 두려움은 상상 그 이상이겠죠. 미주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어요. 상상이 안 돼요. 그들은 대체 아프면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정말 안타까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은 그 기본적인 필요조차 채울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익숙한 좌절감을 느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집을 임대하고 학교에 가고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해요. 서류가 없으면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고 매일 체포되거나 추방될 위험을 감수해야 해요. 그건 마치 항상 그림자에 가려진 삶을 사는 것과 같죠. 미주는 깊은 숨을 내쉬고 먼 곳을 응시하며 모든 것을 곱씹는 듯 했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느낌이겠네요. 맞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두려움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들의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도 그들은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커뮤니티 센터의 고요함이 깊어지며 이 진실의 무게가 우리 둘에게 내려앉았어요. 슬픔과 결단의 묘한 혼합이 느껴졌어요. 이들은 실제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말을 이었어요. DACA 프로그램. 들어봤죠?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이요. 미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알아요. 그들로 하여금 여기에서 학교도 다니고 일도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맞죠? 추방 걱정 없이요. 맞아요. 저는 그녀의 이해에 감사하며 이어서 말했어요. DACA는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한 프로그램인데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구명줄 같은 존재였어요. 약 70만 명의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의존해 합법적으로 머물고 일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었죠. 이들은 미국에서 자랐고 여기를 집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건가요? 미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DACA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따라오는 익숙한 걱정을 느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DACA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는 서류 미비 이민에 대해 엄격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들은 기억도 못하는 나라로 추방될 위기에 처하게 될 거예요. 평생을 여기서 살고 이곳을 집이라고 느끼는데 이제는 여기서 살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듣는 거죠. 제 말의 충격이 미주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의 어깨가 조금 처지고 손으로 펜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온 것뿐인데 어쩐지 슬프네요. 저는 미셸과 같은 아이들에 대한 연민을 느끼며 대답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상황이 아닌데 그 모든 결과를 떠안고 있어요. 그들의 미래는 정책과 결정에 달려 있죠. 그런데 그들은 그 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매일 저는 열심히 일하고 친절하며
강인한 봉사에서 만난 불법 체류자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지만 그들의 투쟁과 용기, 꿈을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법과 정책이 그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파요. 우리의 이민 시스템은 정말 개혁이 필요해요. 제 말은 예상보다 단호하게 나왔어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살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그들은 일하고 교육받고 스스로와 가족을 위해 삶을 만들어갈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고, 하지만 지금 정책은 그들을 실패하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한 후 미주가 조용히 한국의 상황에 대해 말을 꺼냈어요. 그녀의 말은 미국과는 또 다른 한국만의 이야기를 그려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여기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문제들이 깃들어 있죠. 한국도 불법 체류자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노동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균형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한국에는 약 41만 명의 서류 미비 이민자가 있어요. 미주는 침착하지만 염려 어린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대부분 태국, 베트남,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들은 대부분 일을 찾기 위해 불법으로 한국에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서처럼 열악한 근로 환경과 노동권 침해를 겪어요.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는 서류 미비 노동자를 저임금과 법적 보호 없이 고용하는 일이 흔해요. 그녀의 말은 미국의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떠오르게 했어요. 착취, 권리 부족, 그리고 상시 잡히거나 쫓겨날 두려움. 국적이나 배경을 떠나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미주는 말을 이었어요. 노조 간부들도 불법 체류자들을 선호하기도 해요. 싸게 고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때문에 한국 시민들 사이에서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불만이 생겨요. 임금 착취도 흔하고요. 고용주들은 불법 체류자들이 신고해봤자 자신들이 추방될 위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을 악용하죠. 저는 그녀의 말이 주는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호도 공정한 대우도 받지 못한 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갇혀 있는 거네요. 맞아요. 미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정부가 최근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도시에서 더 엄격하게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농촌 지역은 좀 다르죠. 그곳에선 서류 미비 노동자에 의존하는 소규모 사업주들이 많아요. 특히 농업이나 단순 노동에서는 현지인들을 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떨궜어요. 만약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추방시키면 그 사업장에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고용주들은 노동력을 잃을 테고 서류 미비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받아야 할 임금을 못 받을 가능성도 크죠. 악덕 고용주들이 서류 미비 노동자들의 마지막 월급을 주지 않으면서 그들이 맞서 싸울 방법이 없다는 걸 악용하니까요. 그 상황의 복잡함이 느껴집니다. 노동자와 그들에게 의존하는 사업체 모두에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보이네요. 한편으로는 정부가 법을 준수하고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싶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노동자들이 특히 노동력이 부족한 지역 경제에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민법을 집행하는 것과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 사이에 갈등이 있네요. 저는 전체 그림을 이해하려 애쓰며 물었어요. 맞아요. 미주는 대답했어요. 불법 체류자들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이 노동력 공백을 메우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를 위험하게 보는 시선도 있어요. 벼룩을 잡으려다 집을 태운다는 속담처럼요. 법을 엄격히 집행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몰려와서 한국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 걱정은 이해됩니다. 많은 나라들이 직면하는 딜레마죠. 국경을 보호하고 법을 집행하면서도 절박한 마음으로 일하러 온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야 하는 딜레마 말이에요. 미주는 한국이 불법 체류자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 몇 가지를 설명해 주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먼저 지자체 간의 관광객이나 사업 유치를 위한 경쟁이 있어서 이민정책이 가끔은 무시되거나 느슨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서 모든 사람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아이러니하게도 불법 체류자들은 합법적인 비자보다 단기적인 일에서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해요. 특히 농업이나 단순 노무 직종에서는요. 이런 직종에서 일할 사람은 필요하지만
젊은 한국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시골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 지역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또 인권단체들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일부 소규모 사업주들은 엄격한 이민 정책에 반대해요. 그들의 값싼 노동력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 상황은 필요와 두려움, 제한된 선택지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 같아 보였어요. 미국과 한국 모두 법 집행과 동정심, 경제적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저는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도 어떤 방식으로든 불법 체류자들에게 임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까요? 미국에서 DACA를 시도했던 것처럼요. 미주는 멀리 보며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듯 생각에 잠겼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더 강력한 집행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없으면 경제 일부가 타격을 입을 거예요. 하지만 관용만으로는 답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이 더 많은 불법 이민을 부를 수도 있거든요. 정말 어려운 균형이에요. 그녀의 말은 미국 이민 시스템에 대한 저의 걱정과도 맞닿아 있었어요. 우리 두 나라 모두가 비슷한 질문에 직면해 있어요. 경제와 지역 사회의 깊숙이 뿌리내린 불법 체류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이민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불법 입국을 조장하지 않는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빠집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해결책이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불법 체류자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인정하면서도 시민들의 법적 우려를 존중하는 방안 말이에요. 그 균형을 맞추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미주가 침묵을 깨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릴리, 답은 아마도 그 중간 어디에 있을 거예요. 한국과 미국 모두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우리 경제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해요. 우리는 연민과 이해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모두가 따를 수 있는 규칙도 필요해요. 만약 우리가 그 균형을 찾을 수 있다면 서류가 있든 없든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이 됐어요. 어쩌면 그녀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통합할 방법을 찾는 것일지도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도 않겠지만 아마도 그것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미주를 바라보며 희망을 느꼈어요. 변화를 만드는 일은 어렵지만 그녀처럼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이민제도가 변화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